태풍과 폭우가 점차 증가하면서 전 세계가 자연재해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증가가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해당 연구를 진행한 포스텍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가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연구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태풍, 폭우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위도에 쌓여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태풍과 폭우 같은 기상 현상의 에너지원이 되는 따뜻한 그 저위도 지역의 바다인 웜풀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더욱 강해지고 또 더 넓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에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서 더 강한 태풍이나 더 심한 폭우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또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기상현상, 그러니까 태풍이나 폭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웜풀을 지명하셨는데요. 따뜻한 저위도 지역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 웜풀이 정확히 뭡니까? 네, 웜풀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를 말하는데요. 예. 실제로는 그 해수면 온도가 28도가 넘는 적도 근처에 인도양과 서태평양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넓이가 호주의 약 5배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웜풀 지역은 대기로 열과 에너지 그리고 수증기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으로서 또 가장 강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따라서 전 지구 대기 순환과 물 순환의 핵심 지역입니다. 또한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서 태풍과 같은 열대 저기압이 생성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태풍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 웜풀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 60년간의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인도 서태평양 웜풀은 계속 지난 60년 동안 계속 따뜻해지고 또 넓이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웜풀의 따뜻한 정도를 보시면은 해수면 온도가 약 평균 0.3도 정도 증가했고요. 예. 웜풀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한 32%, 그림에 보시듯이 32% 증가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팽창한 크기가 약 북미 대륙 정도와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예. 또한 저희가 밝혀낸 것은 서태평양의 웜풀이 있고 또 인도양의 두 지역의 웜풀이 있는데요. 그 웜풀이 팽창하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양 쪽은 지난 60년간에 51% 정도 많이 이렇게 팽창한 반면에 서태평양 지역은 22% 정도만 팽창한 것을 확인했고요. 이러한 비대칭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실제로 서인도양의 강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보일러라고 불리는 웜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태풍이나 폭우 같은 기상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런 주범을 밝혀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온실가스. 그럼 확장 원인을 밝혀낼 때도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실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용의자의 지문과 비교하는 예. 그런 식으로 저희도 실제 관측에서 나타난 이런 패턴을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원인별로 나타나는 패턴을 저희가 지문이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문을 구한 다음에요. 실제 관측과 비교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가상의 지구라고 불리는 컴퓨터 코드로 되어 있는 기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후 모델에 다양한 원인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지문을 구하고 싶으면 온실가스 증가를 입력하면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웜풀이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온실가스 지문을 구할 수 있고요. 또 화산이나 태양 활동 같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또 입력해서 기후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면요. 여기서 또 웜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요인별로 지문을 구한 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관측과 비교를 통해서 지문을 우리가 비교하듯이 비교를 함으로써 실제 원인을 밝혀내는 방법인데요. 예. 실제로 관측된 웜풀의 팽창은 온실가스 증가한 그 온실가스의 지문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교수님이 부르는 지문이라는 게 그럼 이 육안으로 울렁울렁하게 확인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치화되는 겁니까? 네, 결국에는 수치화가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아까 그 크기가 점점 변했잖아요. 예. 웜풀이. 그 웜풀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림 자체를 하나의 지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군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에 더 주목하게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온실가스가 결국에 범인일 거라는 추측은 많이 있었고요. 예. 특히 지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구 온난화에서 특히 해양의 온난화도 많이 온실가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예. 저희가 특별히 원풀을 지목하게 된 이유는 그 원풀 지역이 워낙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또 물과 수증기 그리고 에너지 순환에 그리고 대기 순환에 원동력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을 초점으로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또 이런 해수면을 높이는 주범이다라고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원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온실가스가 어떻게 원풀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인간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배출된 온실가스들이 실제로 한 40%만 대기 중에 남게 됩니다. 나머지 예. 60%는 해양과 또 육지에 있는 식생을 위주로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40%는 근데 이 대기 중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얼마나 평균적으로 약 100년 정도 머뭅니다. 예. 그래서 100년 정도 머물면서 지구 이제 표면을 가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구에서 이제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날아가는 그 전파되는 이 복사 에너지가 지구 장파 복사 에너지 내지는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온실가스가 흡수를 합니다. 흡수한 다음에 다시 재방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표로 향하는 성분이 지표를 이제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온실가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뿐만 아니라 이 해양도 데우게 되고요. 특히 이 우리가 중요한 지역인 원풀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가 이렇게 더 크게 만들고 또 더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네. 원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올해 1호 태풍이 있었습니다. 네파탁이라고 이제 발생을 해서요. 네. 특히 그 대만과 중국에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 실제로 서태평양 원풀 지역에서 생성이 돼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주 강한 태풍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원풀이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고 또 팽창함으로써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높은 고수온 해역이죠.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바다가 점점 넓어지면은 태풍이 이렇게 오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예. 태풍의 에너지원은 결국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증발을 통해서 올라오는 수문열이라고 부르는 잡열이 되겠는데요. 예. 이 고수온 해역이 넓어짐으로써 이렇게 태풍이 더 먼 길을 따라오면서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더 강한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풀이 더 많이 팽창을 하고 특히 서태평양 원풀이 북쪽으로 더 팽창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 쪽으로 더 강한 태풍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힐 확률이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물이 순환하는 거라든지 원풀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 이런 태풍에 대한 예측을 더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원풀이나 물이 돌아다니는 연구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인간 활동이라고 폭넓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인간이 결국에는 기후를 변화시켰다는 증거를 찾는 연구를 한 지난 15년간 해왔는데요. 특히 지난 10년간은 그 물순환과 연관되어서 또 강수 변화라든지 전지구 대기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예. 네, 특히 이번에는 그 원풀 지역에 그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이 물순환과 대기 순환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난화 그러면 뭐 폭염 오늘도 되게 더웠는데 폭염 같은 이런 현상이 중요하고 물론 보건이나 에너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를 생각했을 때는 강수와 연관된 그리고 물순환과 연관된 태풍이나 호우 등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중요한 피해적인 입장에서는 영향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수문학 또는 수과학 쪽의 연구를 최근에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예, 원풀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원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집어낼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지역이 원풀이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태평양에 위치한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인 원풀이
지구 대기와 물의 순환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합니다. 또 한반도나 또 아시아, 또 인도, 호주 지역 같은 지역에서 태풍과 강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원풀이 어떻게 얼마큼 변해왔고 그 영향은 앞으로 어떨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미래 예측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예. 네, 앞으로 이런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풀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이 물 순환이 되지 않고 대기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근데 원풀이 확장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원풀이 어느 쪽으로 팽창하느냐에 따라서 예. 네,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동아시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비대칭적인 팽창이 나타나면서 강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 태풍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예. 태풍이 더 강해져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될지 궁금한데요. 국내외에서는 또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그 결국에는 이제 온실가스를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예, 온실가스가 범인이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을 줄이는 것이 네, 이거를 좀 막는다기보다는 앞으로의 팽창하는 속도나 정도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요. 예. 네, 그 특히 작년 12월에 파리 협정으로 이제 저희가 전지구적으로 산업혁명 이전 대비해서 전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는데요. 네, 한국도 이제 여기에 많이 범정부적으로 또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 연구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앞으로 이런 물 관련된 과학 연구를 어떻게 또 발전시키고 어떻게 전망될 것인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의 물순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먼저 물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그 뭐 변수라고도 할 수 있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전지구적인 균질한 관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의 연구가 또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결국에는 왜 이렇게 변했고 원풀을 예를 들어서 원풀이 왜 이렇게 변했고 또 물순환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에 대한 물리적인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약간 이론적인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측과 이론을 종합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가상의 지구가 있는데요. 이 기후 모델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순환을 잘 모의할 수 있는 기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물순환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 피해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아까 이산화탄소가 뭐 100%가 방출이 되면은 60은 날아가고 40은 남아서 한 100년 정도 있는다고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있는 이산화탄소가 20세기 초반에 산업혁명 때 나타난 게 지금까지 다 쌓여서 합쳐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배출한 온실가스가 계속 쌓여서 누적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더 많이 배출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효과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텍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